이번 영상에서는요, 쿠팡과 배민은 지배적 사업자에서 뺀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아니, 지배적 사업자가 뭔데? 거기서 왜 쿠팡과 배민을 왜 빼는데?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요, 제가 어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쿠팡 배민 플랫폼법 지배적 사업자에서 빠진다. 독과점 규제 구멍 뚫리나.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. 이게 구글, 네이버, 카카오는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쿠팡과 배민은 지배적 사업자에서 뺀다라는 내용입니다. 이 플랫폼법은요, 이 공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어떤 플랫폼에서 독과점 위치에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딱 지정해서 그 플랫폼들은 뭐 어떤 자사 제품들 끼워 팔기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 제품들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 모니터링 하면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쿠팡이 쿠팡 플레이랑 쿠팡 이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루트를 잘 만들어 놓는 것들, 이런 것들 좀 제재하겠다라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독과점 느낌인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빠진다니까 조금 의아하죠. 좀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쿠팡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. 공정위가 쿠팡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지 않으려는 데는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20% 내외로 추정되는 상황, 독과점주의에 있다고 판단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. 뭐 이런 내용입니다. 사실 20% 내외보다는 사실 30% 내외가 쿠팡은 더 어울리긴 합니다. 2023년 자료가 이제 정확히 취합이 되면 이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지만 쿠팡은요, 이제 30% 거의 가까이 점유율이 같다라고 봅니다. 제 추정상은 그래요. 그런데 이 30% 가지고 독과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? 사실은 얘기하기 어렵죠. 그 점유율만 가지고요. 제가 아무리 쿠팡을 미워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사실 30%는 독과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우리 판매자들이 느낄 때 피부적으로는 사실 꽤 독과점 같죠? 지금 독점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죠? 그리고 조만간 지금도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판매자들에게는 더 큰 횡포를 부릴 것 같죠?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플랫폼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빠진다니까, 특히 쿠팡이 빠진다니까 판매자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쿠팡은 좀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왜 빠지냐? 배달의 민족은요, 이 배달 쪽에서 점유율이 60% 정도가 되지만 절대적인 매출 자체가 작다는 거예요. 한 2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조금, 아니,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공정위가 이 플랫폼법을 추진하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.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이요, 한 간담회에서 카카오 택시를 콕 집어가지고 횡포 매우 부도덕하다라고 아예 지적을 했습니다. 이 카카오 택시가 초반에 이 점유율을 늘릴 때만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었죠. 그래서 여기서 독과점 위치를 딱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택시 기사들이 그거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어떤 독과점 위치에 있는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를 콕 집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달에 공정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, 12월 달 기사인데요, 플랫폼 독과점 금지 입법 강행하는 공정위 위에서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 부도덕해, 이런 플랫폼들 문제 있어 라고 하니까 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. 뭐 당연한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대형 플랫폼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배적인 사업자로 가야 될 것이냐, 이런 기준이 명확하고 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게다가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점유율이나 어떤 사용시간 이런 것들을 명확히 공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점유율을 판단하기도 좀 되게 애매해요. 그래서 그 국내 기업들이 좀 피해볼 가능성들이 높은데,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정위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쿠팡을 뺀다고 하니까 이거 맞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런데 이 공정위가 추진한 이 플랫폼법은요,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. 우선은 올해 4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. 총선 전에 이 21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냐? 사실 어렵죠. 지금 총선한다고 서로 막 이제 뭐 공천하네, 뭐 누구 하네, 뭐 이런 얘기들로 바쁜데 이런 법안 처리할 시간이 있을까요? 게다가 이게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걸 가지고 뭔가 쫙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.
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.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이제 22대 국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들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고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될 수도 있는데 네이버는 포함되고 쿠팡은 포함 안 된다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여기 보이는 네이버, 카카오, 쿠팡, 배달의 민족, 우리가 볼 때는 다 아는 플랫폼이고요. 그리고 그 자기 분야에서 독과점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, 만약에 네이버는 포함되고 쿠팡은 포함이 안 된다, 그리고 플랫폼법이 실행이 됐다 라고 한다면요, 사실은 이 네이버가 포함이 된 건 이 검색 포탈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, 이 검색 쪽 말고 쇼핑, 이커머스 쪽에서는 네이버와 쿠팡이 경쟁 상대잖아요. 그런데 쿠팡이 앞서 있고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. 그런데 네이버는 제재를 받아요. 그런데 쿠팡은 제재를 안 받아. 그러면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1위와 2위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사실 이 플랫폼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실행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네이버와 쿠팡이 둘 다 빠지던가, 혹은 네이버랑 쿠팡이 둘 다 포함이 되던가, 이런 상태에서 간다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, 이 네이버만 들어가고 쿠팡은 빠진다라고 하면 이 이커머스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여기서 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이 플랫폼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빠진다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